자, 두 분은 남원 흡지사에 주소하시는 고마스님 모시고 한여를 수업 높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참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지리산에서 대구로 갔다가 열차를 타고 왔어요. 서울에 전에는 가끔씩 왔었는데 요즘은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또 2017년 또 이 신년 법회를 초청해 주셔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 같았는데 그 윤선생님과 같이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뭐 이제 춥진 않고 또 그 대구도 그렇지만은 특히 서울 이 모임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벌써 이제 깨신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또 공부에 열의가 더 많다고 윤기봉 선생님이 저하고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참 고맙고도 반가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서 이제 이 대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라면 목적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45년간 그 노후를 이끌고 그 평생을 설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하셨거든요. 이 이제 법문을 하는 사람은 등불을 옮겨줄 뿐입니다. 그 강화도의 전등사 아시죠? 그 말이 전등이란 말이 그 말이고 전등록이 그 말입니다. 전등을 내가 불을 펴서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초와 심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에 인연 따라서 불이 옮겨 붙으면 환할 것이고, 예. 또 인연 따라 불이 옮겨 붙을 때까지 하는 바 없는 수행을 하신다면은 되겠죠. 결국은 이 법을 제가 볼 때 인연 따라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이 법문을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불 켜져 있는 촛불이에요. 여러분의 인연 따라 그 불을 옮겨 붙느냐 마냐 하는 거지. 그 심지 있는 인연들은 언제나 불이 붙을 소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 옛날 조사님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어때요? 뭐 인연이 어떻게 옵니까? 인연 따라 기왓장을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알았다. 또 복사꽃이 핀 것을 보다가 봄이 온 소식을 알았다. 또 뭐 큰 스님의 할 소리에 알았다. 이렇게 이 도리가 전부 다 이 인연에 따라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촛불을 뭐 가서 억지로 붙인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지. 이 도리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가리킴이라. 가리킬 뿐이지 뭘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배울 게 없어요. 더하고 뺄 것도 없는데 뭘 배우고 뭘 습득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법을 설하는 선생이 가리켰을 때 그 가리키는 자리가 내 인연에 따라서 바로 보이면은 바로 그냥 열리는 것이고, 그 가리킴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별을 볼 때 저기 저거 봐, 북극성이 어디야, 저기 해도 금방 보는 사람은 바로 보이는데 아무리 가리켜도 못 보는 사람은 결국은 못 봐. 그래서 언젠가는 그 별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가르쳐서 어디서 몇 번째 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리킴에 따라서 그 별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절에 가면 어때요? 큰 스님이 이제 법문을 딱 시작하면 어쩝니까? 주장자를 이렇게 듭니다. 주장자가 참 크죠? 주장자는 좀 그런데 저는 큰 스님이 아니라 주장자가 없습니다. 주장자를 이렇게 들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죠? 절에 가면. 이 공부에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뿌리면은 참 오리무중이라고. 왜 이게 다냐고, 이게. 이게 납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나라니까. 이게 나고, 이 마이크가 나고, 카메라가 나고, 저 의자가 나예요. 모두 나라. 안 믿어져, 근데. 나라니까. 이게 내 전부 내 본성인가. 과거도 나고, 괴로움도 나고, 부처님도 대상으로서의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도 납니다. 그럼 깨달음은? 깨달음도 납니다. 근데 깨달음을 대상으로서 따로 찾기 때문에 영원히 헤매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고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 이거 외에. 오직 이거라. 뭐 우리가 색수상행식이고 산과 바다고 들이고 꽃이고 과일이고 저 천장에 달려있는 연등이고 무엇이든지 전부 이게 전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 따로 있다고 보지. 따로. 그래서 이 따로 있는 대상에 얽매여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하라 했어요? 내가 없다고. 다 내인데 왜 내가 없노? 다 나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내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나라는 얘기야. 텅 비었은 것은 꽉 찼다는 얘기거든. 우주가 내가 짓는 대로 보이고 생겨나고 또 따로 이 대상으로 찾으니까 상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상이. 이 대상이 없다는 것을 수긍을 못해. 그걸 수긍하면은 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나고 그것밖에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부처라고 이란 부처가 따로 찾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말은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선생님들 어디 그 본문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냥 이대로 붙여다. 뭐 모두가 내 꿈이다. 깨달음도 내가 지어낸 허상일 뿐 오직 내 마음 하나뿐이다. 그 여기 있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촛불에 불이 붙어서 환하게 빛을 내겠죠. 그런데 왜 나만 모르냐고. 왜 나만 모르냐고. 항상 이 의문이 생겨. 그래, 알겠어. 다 나고. 그런데 왜 나만 모르냐고. 뭐 이게 전부 다 내고 내가 아닌 것도 뭐하도 알겠고 알겠는데 왜 나만 모르냐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다른 분들한테. 우연히 제 입에서 나오는 사투리인데, 이 사투리인가 뭐 비속어가 모르겠지만 덕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덕방. 덕방. 이렇게 덮는단 말이야. 덕방. 안꼬를 덕방 놓은 거는 뭡니까? 찐빵이겠지. 그치? 안꼬를 덮었잖아. 덮어있어. 이 덕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이 덕방을 덮어놓고 이걸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본성이 진실이라면은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계의 애고들은 전부 다 덕방이다. 그걸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 덕방이 얼마나 심하냐. 우선 이제 듣는 걸로 한번 봅시다. 지리산에 요즘은 아직까지 그 새가 안 울어요. 한겨울이 되면은 틱틱틱틱 하면서 이렇게 우는 새가 있어요. 밤중에. 그 새 이름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겨울 내 밤에 울어요. 야가 어떻게 우느냐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선방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을 때 선방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홀딱 뻗고 이래 운다는 거야. 새가. 내가 처음에 그래 이제 선방 스님한테 저 새는 뭔 새입니까? 그러니까 그 홀딱 뻗고 새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니까 장우는 소리 들어보네. 홀딱 뻗고 이래 우는 거야. 그래 들어보니까 진짜 홀딱 뻗고 이래 우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새 이름이 홀딱 뻗고 새인가? 그래, 홀딱 뻗고. 요게 다른 사람 귀에는 내가 만약에 그 홀딱 뻗고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은 그게 홀딱 뻗고 이래 들렸을까? 뭐라 그러더라? 그게 어떤 동네마다 그 새 울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내 선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저 새는 선방에 내려오는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새 이름은 홀딱 뻗고다. 그래서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 홀딱 뻗고 딱 이렇게 울어. 그러면은 그 새가 과연 홀딱 뻗고 새일까? 아니면 그 소리가 홀딱 뻗고라고 하는 소리일까? 그 새 울음의 덕방이 뭡니까? 어떻게 덕방을 놨어? 홀딱 뻗고로 놨지. 그 새 소리는 그럼 원래 뭐예요? 그냥 됐어요. 그렇지. 이거와 다르지 않은 거야. 그냥 새 소리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선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벌써 그걸 벌써 포장이 돼가지고 벌써 시작된 거야. 그 전에 앞에 들었던 그 새 소리는 그냥 삑삑삑삑 하는 소리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새의 소리였겠지. 그런데 선방 스님의 말로 저 새는 홀딱 뻗고 이렇게 운다고 들었는 순간 바로 홀딱 뻗고 딱
그것은 내한테는 이제 영원히 홀딱 뻗고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덕방이거든. 그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다 학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지난 본문 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했고 법신과 보신이 법신은 세 번째 산, 화신은 보신은 두 번째 산, 첫 번째 산은 화신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산에 모든 사물, 모든 생각, 모든 소리, 우리가 이 오온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덕방에 덮여 있는 거다. 덕방에. 하나하나가 지난번 그 본문 때는 덩어리에서 첫 번째 산에 개체가 전부 밀가루 덩어리를 만들어지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하나가 전부 다 하나하나에 상이 다 덧씌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덕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상. 이것은 마이크라는 상이 덮여져 있고 꽃, 컵. 요거는 어릴 때 잘하면 칭찬을 받아요. 요거 뭐야? 그러면 꽃.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잘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주입을 받아버린 거지. 거부할 수 없는 주입. 제일 처음 애 때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본성의 자리에 서서히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는 도불용수라. 닦을 것이 없다. 오염만 시키지만 하는 말이 바로 그게 오염인 거지. 그게 오염이에요. 딴 게 오염이 아니에요. 덕방을 놓는 게 오염이라. 따로 이 닦을 것은 없잖아. 원래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덮어서 새로이 각자의 생각에 맞는 각자가 배운 대로. 그 내가 홀딱벗고를 배웠기 때문에 홀딱벗고인 거야. 오늘 본문이 좀 야한가? 그렇게 배웠다니까. 홀딱벗고. 그리고 이 상이 이게 뭐냐면 덕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개인이 하는 재해석이거든.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하는 재해석이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야. 홀딱벗고처럼. 그러면은, 자, 역설적으로 봅시다. 덕방을 덮지 않은 모습은 뭡니까? 본래 모습이다. 우리는 덕방을 덮었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본래 모습이 없느냐? 있지. 덕방인데, 원래 밑에 깔려있는 것은, 배경은, 그렇긴 붓글씨에서 두 번 칠하는 걸 개칠이라 그러죠. 거기다 또 그어놓은 거라. 근데 피카소 그림이나 어떤 특히 피카소는 모르겠는데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골동시장에서 그림을 샀는데 한꺼풀을 삐끼내면 유화그런 사람이 그렇다 그러대요. 유화그 캔버스에다가 덧칠을 많이 할수록 질감이 살아나서 그게 아주 좋으니까 옛날에 렘브란트 그림 위에다가 다시 자기 유화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덧칠을 넣는 거지. 그런데 밑에는 렘브란트 그림인데 위에 발린 것은 시골 습작인 거라. 이게 덕방이지.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앞에 왜 덕방을 나눴으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상을 지음으로써 일어난다. 상을 지음으로써 일어난다. 이제 선방에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거기서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을 때,
지리산 벽송사라고 아주 선가에서도 이름난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산책을 갈 때인데 이제 밤에 이제 저녁 공양 후에 저녁 이제 좌선 시간에 저녁 정진 시간에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날 낮에부터 눈이 왔어. 눈이 오는데 앉아가 이 선방은 진짜 고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숨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어디선가 빡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빡빡 하는 소리가. 그게 빡빡 하는 소리 나니까 이제 거기 첫철 사는 스님들은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좌선을이나 이 정진을 할 때는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이제 화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참 진짜 마음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서 빡빡 하니까 이 화두는 천리 말리 가버리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이제 입선죽비를 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위에 이제 구참 스님들은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뭔 소린가? 무슨 소린가? 그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방선죽비를 치고 보니까 대밭에 눈이 눌려가지고 대통이 깨지는 소리였어. 그 대통 깨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 밤중에 산 그 울림을 타고 빡빡거리면서 터지는데 그렇게 그 머릿속에 그 소리인 줄 모르고 들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상을 지었겠어요. 어떤 놈이 총을 쏘나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집내라는 소린가? 뭔 소린가? 거의 잡념으로 한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제 딱 알고 보니까 대통이 눈에 눌려서 대가 쪼개지는 소리였어. 그래서 그날 결국 그 정진도 다 그냥 취소하고 스님들이 전부 가서 이제 이 대를 흔들어 가지고 이제 대밭도 안 주기 위해서 눈털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대 깨지는 소리가 본성이라면은 내가 지었던 생각들은 전부 망상이었던 거지. 앉아서 했던 게. 그게 상에 얽혀서 본성을 못 알아본다. 결국은 상이 문제다. 상이 문제라고 누가 맨날 얘기했습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상이 문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상이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상 이야기를 갖다가 늘 지난번 전주본문에서도 그랬고 대구 본법회 때도 그 얘기를 했듯이 제가 하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작업이 다 이 상에서 우선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라. 이게 제가 했던 작업들이. 그렇게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제 상이 비상이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안다 그랬거든. 그렇듯이 그렇게 상이 문제잖아요. 왜 덕방을 놔가지고 본질을 못 보느냐는 거지. 그러면 덕방을 놓지 않고 보는 어떤 작업들이에요. 그게 혼자서는 덕방 놓지 않고 볼 수도 없거든. 이게. 그래서 망상입니다. 저거. 망상을 피운 게 그런 작업들이라.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름 붙이지 말고 말에 묶이지 마라 하긴 했지만 말 없으면은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
말은 도구거든. 이게 말에 묶이지 말했지. 말은 도구라. 도구가 있어야지 어떻게 뭘 만들거나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작업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도구로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가 제가 한 이 방편들이 좀 자기적이거든. 그래서 유리법이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거는 도구일 뿐이거든.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되듯이 도구로서 제가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방편들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 도구를 만들 사람이 누굴까? 나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은 나사 깎는 도구를 못 만들어. 나사가 어떻게 생긴지 봤기 때문에 나사 깎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방편이 좀 자기적이긴 하지만은 어쩌면은 인연 닿는 분들한테는 더 할 나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로만 생각하시고 이것이 도구는 쓰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쓰고 난 뒤에는 꼭 공구함에 넣어놔야 돼요. 주머니 넣어 다니면 굉장히 그건 힘들어. 그 도구는 쓰고 난 뒤에는 공구함에 넣어놓고 그렇게 생각하시 하는 방편들을 도구라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찾지 않으면은 누구 말로는 발에 지근지근 밟히고 연전에 있다. 발에도 밟힌다. 이랬는데 이 말 역시 똑같은 거라. 찾으면 왜 없는가? 찾는 놈이 바로 에고거든. 그래서 찾으면은 없어. 이 찾는 게 벌써 상을 짓는 거라. 찾을 바가 없는데. 그렇게 돈은 닦을 것이 없다 하잖아. 닦고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은 덕방을 놓지 말아야 돼. 그렇게 덕방은 상이다. 그럼 상을 상없이 보는 방법은 그걸 방법이라 하니까 이게 또 이 도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도구로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미리 드린 거예요. 도구로. 이런저런 방편들 또 한번 해볼까요? 어떤가? 자, 오늘은 이 주장자를 봅시다. 주장자. 자, 주장자. 처음 봅니다. 진짜로 처음 봐야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봅니다. 다시 내리고. 자, 죽비라 할까? 이걸 주장자로 치고 보자. 자, 이걸 죽비라 하든, 나도 벌써 봐. 여기 딱 죽비라고 딱 갇혀 있잖아. 이 속에는 이렇게 다 갇혀 있는 거라. 자, 이걸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이걸. 처음 보면은, 처음 본다는 것은 뭘까? 처음 본다는 것은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시각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시각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뒤에 보는 첫 번째 물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봤단 말이야. 진짜로 처음 봐야 돼요. 이걸.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처음 보면은 갓난쟁이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 할 수도 없겠지. 모르는 물건이야. 모르는 물건. 이걸 치면 소리 난다는 것도 몰라. 우리는 알잖아. 그만큼 갇혀 있다는 거지.
묶여 있고, 만약에 이걸 쳤는데 소리가 안 나면 도리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 처음 보는데 무슨 이름이며 뭐가 있겠어요, 여기? 여기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이걸 처음 보듯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존재하는 것. 이게. 이 자리에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게. 매 순간 처음 본다는 거지. 볼 때마다 처음 봐.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매 순간 새로 태어났다는 거야.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매 순간 새 삶을 살고 있어. 그럼 이건 처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처음 보는 물건. 그렇게 보면은 죽비라는 이름도 형상도 뭐도 여기에 죽비에 맞아봤던 아픈 기억도 아무것도 여기에는 걸리지 않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투명하게 보입니다. 말에 속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이게 무슨 그 유리처럼 투과돼서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없어요. 이게 있는데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없어.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요즘 그 시쳇말로 왕따라 그러죠. 왕따가 있죠, 요즘.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왕따가 있대요. 학교에서 왕따는 뭐 괴롭힘을 당하지만 직장에서 왕따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하죠. 직장에서는. 그게 가장 왕따라면서요. 그런데 그 투명인간이 안 보여서 투명인간이 아니잖아. 있어도 없는 거잖아.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대체로 그런 거야. 개념이. 직장에서의 투명인간은 왕따다. 왕따는 일 다 하고 오만 걸 다 하는데 그냥 그걸 투명인간이라고 그러잖아.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억지로 관념을 그 관심을 안 두려고 하면은 그것은 늘 있겠죠. 근데 관심이 없어 안 보면은 이건 없는 거야. 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투명해진다는 개념을. 없다는 개념을. 있어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가 괴로움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 안 생겨나.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 즐거움도 없어. 그럼 이거에 얽힌 내하고 걸린 게 뭐 있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분노하는 사람 있어요? 몰라. 한글 틀리면 또 관심이 가겠지. 그래서 역마케팅 기법으로 그래도 하지. 역마케팅 기법으로 이게 이제 이제 세계적으로 금지된 광고 기법이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알았어요. 포스터를 거꾸로 붙이는 것이 금지된 광고 기법이라. 포스터를 바로 이렇게 붙이면은 정상인데 포스터를 뒤집어 붙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자 포스터가 바로 붙어지면 포스터에 관심을 안 둔단 말이야 전부. 관심을 안 두면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뒤집어 붙이거나 삐딱하게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궁금해서 본단 말이야. 그럼 관심이 생겼지. 그러면 별거 아니면은 화가 나고 재밌는 것 같으면 그 포스터는 성공한 거야. 그게. 그러면 있고 붙여놓은 거 포스터에 관심 없이 하는 포스터는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이걸 그 포스터도 그냥
처음 보는 거라고. 관심 없어. 포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뭐든지 처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나의 걸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슨 억하심정이 발생하겠으며, 그렇게 궁금하다는 생각도 없는 게 일이에요. 궁금하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청년인간이거든. 그렇게 보일 시기가 옵니다. 보일 때가 인연 따라 그렇게 보일 때 어느 순간 인연이 되면은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 하나에도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동기든 간에 우리의 본성이 들릴 때는 귀의 인연으로 작용을 해버린 것이고 보일 때는 눈의 인연으로 작용을 한 거야. 본성은 그대로지. 항상 그대로지. 그걸 본 바탕이라. 바탕에 그림이 그려지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테크닉 2 처음부터 봤단 말이야. 알았어. 이제 이거는 내가 다 갖고 있다가 그래 뭐 평소에 연습 좀 늘 처음부터 연습하고 그래 관심을 안 두고 보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관심을 안 두고 보는 연습을 하되 관심을 안 둔다 하면은 안 둔다에 또 걸려요. 안 두는 놈이 그놈이라 또 애고라. 이게 안 둔다 하면 안 둔다에 걸려가지고 안 둘라 그래. 안 두는 놈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는 참 있다 없다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넘어선 자리거든. 그래서 안 둔다에도 걸리지 말고 그냥 관심이 처음부터 하는 말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게 그거라. 처음부터 해버리면 관심이 없어.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냥 그럼 처음부터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대구 그때 얘기를 카메라가 보듯이 보라 했잖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메라가 보듯이 보면은 상이 없어. 그렇죠? 득방이 없어. 자, 이제 카메라가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지 혼자 이게 걸어 당기는 발이 달려가지고 지 혼자 찍었단 말이야. 야는 찍는 기능만 있어. 그냥 이렇게 찍는 기능만 있지 야는 무엇을 재해석을 할 기능이 없어요. 야는 재해석할 기능이 전혀 없어. 그냥 찍어. 피사체가 있으면 피사체를 찍을 뿐이라. 꽃도 찍고 야도 찍고 야도 찍고 야도 찍고 똥도 찍고 금도 찍고 꽃도 찍고 하늘도 찍고 다 찍었어. 찍는데 야가 찍으면서 하나라도 지 생각을 여기에 가미한 게 있냐고. 없잖아. 생각이 없잖아. 야는 그냥 찍었을 뿐인데, 자, 우리는 이 꽃을 보는 거나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나 똑같이 보잖아. 보는 내가 이걸 그냥 볼 때도 득방을 놓고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볼 때도 득방을 놓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득방 놓는 거라고? 누가?
선빵을 놔서 본다 하는 의미는 개인이 가진 자기만의 필터를 거쳐서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이 노란색 필터를 갖고 있으면 노란색 필터를 통해서 보는 관념을 이걸 가질 것이고 상을 가질 것이고 빨간색 필터를 가졌으면 빨간색을 통해 나온 그 상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좌파 우파 그런데 나는 그건 잘 모르지만 만약에 좌우만 한다 시자 좌파는 좌파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해서 듣고 우파는 우파대로 모든 걸 해석해서 들을 따르는 거야. 그건 누가 해석하냐면 내가 이걸 해석을 나의 에고가 이걸 이렇게 편협되게 해석을 함으로써 본래 면목은 물 건너갑니다. 본래 면목은 못 보는 거예요. 편협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보는 모습이 결국은 상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상을 덮지 않는 거지. 덮어놓은 천이 검은 망토든 붉은 망토든 푸른 망토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지가 덮은 이 덮인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그걸 진실이라고 볼 때 덮어놓은 망토만 진실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망토를 걷어야 된다. 망토를 걷어야지 그 바닥에 뭐가 있든지 결국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게 뭐가 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볼 거 아니야. 그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에고라는 상으로서 에고를 만들어 이걸 갖다가 덮어놨을 때는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 지난번 법문하고 똑같이 중복이 되지만 법은 중복이 돼도 다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보라 했어. 머리로 보지 말아야지. 머리로 보지 말고 그 있긴 해.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본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눈으로만 본다. 눈으로만 본다는 것은 카메라가 보는 시선과 같다고 봐야 돼. 눈으로만 본다는 것은. 카메라에 요즘은 시대가 하도 발달돼가지고 카메라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어. 요즘 주차 번호판도 읽어버리잖아. 그런 카메라 말고 구형 필름 카메라. 구형 필름 카메라가 보는 시선으로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카메라가 되어보세요. 내가. 카메라는 인공지능 없습니다. 옛날 구형 필름 카메라는 인공지능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퍼지 기능이 다 있어. 인공지능 중에서 AI 맞습니까? 그 기능들이 다 있어. 그것도 해. 이세돌 씨하고 바둑 두는 게 뭐죠? 알파고보다 더한 해석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해석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알파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알파고는 있는 것만 만들어내. 있는 것만 사고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고를 갖고 있다고. 알파고는 입력된 것밖에 안 돼. 몰라. 난 잘 컴퓨터 모르지만 응용 정도 가지면 되지만 식물을 창조할 수는 없어. 새 물건을. 그러니까
이 머리로 보지 않고 눈이라는 카메라로 눈과 뇌를 갖다가 끊어보세요. 안 보이나, 그러면? 생각하는 기능만 그러면 차단하자. 자, 스위치를 6개 있는데 5개 내리고 딱 보는 기능 한 개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볼 때, 자, 보세요. 투명하게 보입니까? 없듯이 보여야 돼. 사라지. 그렇지, 사라지지. 그렇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냥 그냥 이거라. 있는 그대로,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이게. 그걸 표현을 사라진다 하기도 하고, 투명하다 하기도 하고. 이 표현에 노름에 우리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깨달음의 표현도 각자마다 다 다르거든. 턱밑이 확 빠져갖고 시원하다고 표현하니까 부럽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 써봤어.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가슴이 터지지 알게 됐을 때는 그런 감정이 나겠지. 당연히. 근데 전부 다 이제 이게 전부 첩첩이 쌓였어. 만반의 준비가 됐을 때 오는 거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구나, 그냥. 근데 어떤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분들은 그냥, 그렇네 하고 잊어먹어요. 이걸. 소주 반죽 몰라. 그래서 잊어먹으니까 왔다가도 이게 뭐냐면은 어릴 때 홍역 하잖아요. 내가 대상포진을 한번 알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상포진의 원인 바이러스가 어릴 때 알았던 홍역이래요. 홍역을 알았던 사람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다 갖고 있대. 그래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거나 이럴 때 그 바이러스가 어른한테 다시 작동을 해서 대상포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성이 없을 수가 없어. 어릴 때 홍역 다 하잖아요. 홍역 바이러스를 갖고 있듯이 갖고 있으면서도 발현이 안 됐을 뿐이야. 발현이. 대상포진처럼 어떤 인연에 무리를 한다든가 과로를 한다든가 이것이 인연이 되겠지. 그 인연이 되고 나서는 인연이 됐다고 해서 다 대상포진 되는 건 아니죠. 대상포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이 텅 빈단 말이야. 텅 빈다. 허상이다, 전부 다. 이게 있는 그대로 보니까 투명하고 허상이고 있어도 없다 이러니까 왜 허상이란 말을 믿지를 못해. 허상이란 말을. 결국은 이 허상이란 말을 저도 지난번 대구 뵙을 때 처음 해본 말인지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허상이 아니라면 잘못 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본다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보는 이것이.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대나무인 줄 아는 사람 많겠죠? 그렇게 보겠잖아. 볼 수도 있잖아. 모양이 이 죽절이 있고 이러니까 대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거의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죽비로 만들면 죽비다 하는 게 고정됐다면 우리는 이걸 누가 봐도 죽비고 잘못 볼 수는 없어. 잘못 본다는 자체가 전부 다 덧방을 놔서 개개인마다 덧방을 놔서 보기 때문에 잘못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대다수가 비슷한 개념으로 보겠지.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다 내가 지은 여기에 대한 내 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걸 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게 생겨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무서워서 탁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막 따라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런데 그때 옛날 선비가 그게 이제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산길을 그 캄캄한 밤에 후라시도 없이 달빛에 재촉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막 그 뒤에 뭐가 막 이제 따라오는 느낌이 나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을 보니까 허연 도포를 입은 산신령이 쫙 가고 있네. 아이고 신령님, 산신령님 살리달라고 막 쫓아간 거예요. 막 쫓아가다 보니까 마을까지 어느새 신령님이 나를 살려주겠다는 일념하에 달려갔더니 마을까지 당도를 해버렸어.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고. 그럼 신령님 어디 갔느냐? 신령님이 어디 갔어? 신령님은 어디 갔냐 딱 보니까 이 갓 끝에 무명실 오라기 한 개가 이렇게 늘어져 있던 거예요. 갓 끝에 이렇게 무명실 하나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선을 여기에 안 두고 저기에 두고 뛰면 이것이 흐릿해서 뭔가 다른 형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상은 그때 무슨 어떤 상이었겠어? 지금 급하니까 너를 살려줄 신령이요. 그러면은 야는 실오라기일 뿐이었는데 그걸 산신령을 만든 당체는 누구요? 이 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 실오라기를 산신령으로 만드는 놀라운 성능을 가진 상이라. 이게 천지창조야. 이게 실오라기 한 개가 결국은 산신령으로 둔갑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산신령을 진실이라고 믿었죠. 믿었으니까 따라갔지. 죽어도 따라갔지. 진실로 따라간 거예요, 이걸. 그만큼 상은 내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떼기가 힘들어. 이게. 이것이 허상이라는 증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증거란 말이야. 이게. 그게 허상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실오라기지 산신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해를 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기 이해가 참 좀 내가 원래 이 구면이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 말을 잘 못하고 이 변제도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빗대서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 이런 잘못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게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 대부분 때는 뭐라 했냐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적이 있거든. 소뚜껑은 소뚜껑이고 자라는 자란데 왜 소뚜껑을 자라라 했냐 말이야. 내가 그렇긴 해. 소뚜껑이 끙도 진실이 아니고 자라도 진실이 아니더라. 전부 다 허상이다. 허상. 그럼 소뚜껑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 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기 때문에. 그 자라놓고 상을 짓지만은 사실은 둘 다 허상이야. 둘 다 허상인데 한 개는 아직도 고집을 한다고. 한 개는. 둘 중에 한 개는 고집을 해 아직도. 이게 상이 아직도 묶여 있는 거야. 둘 다 허상이라는 걸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 개는 포기 못해. 둘 중에 한 개는 잘못 봤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하는데 둘 다는 포기를 못해 이걸. 자,
소뚜껑 아니면 자라야. 그죠? 포기 안 되는 게 이게. 근데 이 둘 다가 허상이란 말이에요. 둘 다가. 그 참고를 잘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걸 내가 실 오라기를, 명주실 오라기 하나를 산실령으로 누가 바꿨어? 재해석을 했어. 이거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공장에서 바뀌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해요. 해석. 산실령이라고. 왜? 모든 상황에서 산실령밖에 나를 도와주고, 산실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니, 산실령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산실령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귀신이 막 따라왔어. 도망갔지. 우리 집에서 도망을 갔는데, 나도 참 도망간다는 게 목욕탕이 제일 안전한가 봐요. 목욕탕 왔어. 목욕탕 내가 문을 탁 닫았어. 탁 닫아가지고 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귀신은 문도 뚫고 그냥 쓱 들어온다는데, 요 생각이 딱 나는 순간 진짜 귀신이 문 뚫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귀신에게 힘은 내가 주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귀신이 그 힘을 바로 파워업 돼가지고 그 능력을 얻어버렸구나. 귀신의 능력은 내가 주는구나. 그때부터 귀신을 안 무서워했어. 그때부터. 그래서 산속 토굴에, 아무도 없는 토굴에 비포장길을 자동차로 30분 올라다니면 다 쓰러진 폐허가 5채 있고 지붕이 멀쩡한 집이 한 개 있는데, 거기서 내가 4년을 살았거든, 혼자. 아무도 안 와. 사람도 안 와.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다면 그게 혼자 살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귀신의 힘은 내가 주는 거야. 그게 윤기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사과가 인류 수만큼 있다는 거. 전 세계 인간 수만큼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자, 이 실오라기를 실령으로 보는 놈, 또 산적으로 보는 놈, 마을 사람으로 보는 놈, 백령으로 보는 놈, 이게 실오라기 한 개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산실령도 머리 긴 산실령, 아니면은 산실령 우리는 텔레비에 벌써 봤기 때문에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또 잘생긴 산실령, 흠상무전 산실령, 이 각자가 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과가 인류 수만큼 있듯이 여러분이 지어내는 그 대상은 무궁무진한 거야. 그것이 상이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내가 내가 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거 싫은 것도 똑같겠죠. 누가 지어냅니까? 좋다 싫다도 내가 지어내는 거예요. 똑같아. 모두 이게 이제 내가 만든 상이란 것을 알아버리면 내가 만든 상이다. 자, 알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귀신이 따라왔을 때 그거 능력을 내가 줬다는 걸 알았다. 그때는 여기 상인 줄은 모르고 능력을 귀신한테 내가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상이었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상을 지었던 거야. 그럼 그게 능력이 됐던 거지. 그러면 대상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귀신이 대상이고 그게 괴로움이라 치자. 그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 힘을 주는 거야.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국민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학교 변소에 제일 무서운 거. 달걀 귀신이요.
달걀 귀신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달걀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설령 누가 뭐 까먹고 버린 달걀 껍데기가 변소, 푸세식 변소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놀라질 않겠지. 달걀 귀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어떤 놈이 장난으로 계란 하나 던져놓으면 이제 그 변소 못 가는 거지. 그 뭐냐? 들음으로써 상을 지어버린 거야. 학교에 전해지는 전설이 달걀 귀신. 그럼 그 무서움은 어디서 온 거야? 두려움과 그 고통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달걀 잘못인가? 달걀 보고 지었는 껍데기 잘못인 거야. 이 겹방, 포대기, 달걀을 보고 지어냈잖아. 아무 달걀은 잘못이 없는데 달걀은 잘못이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내가 지어낸 상에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받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야. 결국은 처음 보란 것도 그렇고 카메라처럼 보란 것도 그렇고 눈으로만 보란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전부 상해 부재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이 장치들이거든. 방법이다. 상해 부재가 목적이라 해. 지금은 이 공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법문에 그렇긴 해. 이 도구는 뭐 하는 도구냐? 상해 부재를 끌어내기 위한 도구란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금강경의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대승경전은 전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 이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상이 비상이라는 걸 알면은 고통바다에서 헤어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디로 귀결이 될까?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귀결이 딱 되거든. 사실은 본 거, 뭐건 간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아무것도 내가 갈 것도 없어. 이게 없어. 그렇게 귀결이 되지. 일단은 상에서 여러분이 탈피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을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가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비어 있다는 것도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 뭐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냥 비어 있건 안 비어 있건 지금 그냥 여기 이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대로 다다. 이대로. 그랬긴 해. 뭐 이대로 하고 내가 구하는 바 없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원만 부족이야. 그것이. 뭐 다른 뭐 이야기도 한 게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뭐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렇긴 이제 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 모든 것이 상에 덮여서 본래 모습을 못 볼 뿐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냥 여기 이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 모든 게 나기 때문에 소중하다.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꽉 찼어. 내가 없기 때문에 다 나라. 그렇기 때문에 다 나니까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거야. 슬픔마저도 소중한 거야. 그것도 본성이 하는 경험이거든. 결국은. 그래서 이 상을 떠나면은 온통 부처뿐이다. 부처는 누구나? 여러분들.
상을 떠나면은 온통 이 삼라인은 부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이다. 그거 마치겠습니다.